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저지 잉글루드 클리프는 아시안 주민들의 적극 투표로 지역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앨런 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고 중국계인 윌리엄 우 공화당 후보도 시의원에 당선돼 타운 의회 다수를 아시안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8일 본선거에서 잉글루드 클리프 선거는 투표 당일 득표수로 당선인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치열했습니다. 16일 발표된 최종 개표 결과 앨런 박 후보는 1285표를 기록해 총 4명의 후보 중 2위로 당선됐습니다. 1301표를 얻은 윌리엄 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현역 시의원인 눈지오 곤살로 공화당 후보와 마이크 카치노버 민주당 후보 등 비아시안 후보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아시안 후보들이 비아시안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아시안 유권자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이 타운의 한인 시의원은 글로리아 오, 박명근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이 됐고 여기에 중국계인 우 당선인까지 포함하면 잉글루드 클립스의 총 시의원 6명 중 4명이 아시안입니다. 아시안 주민이 40%를 차지하는 잉글루드 클립스는 이번 선거에서 이들 아시안이 적극 투표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북부 뉴저지에는 잉글루드 클립스처럼 한인 밀집 타운이 적지 않습니다. 잉글루드 클립스의 선거 결과는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더 적극 참여해 스윙보트 역할을 하면 한인이 정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앨런 박 당선인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인 경관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미 국민의 호감도가 대선 이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17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대선 다음 날인 9일부터 13일까지 성인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는 4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월 첫째 주인 1일에서 6일 조사 때의 호감도 34%에 비해 8%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비호감도는 62%에서 55%로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 정당별 호감도도 공화당은 71%에서 82%로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무당층은 7%포인트, 민주당 5%포인트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최근 트럼프의 호감도는 상승했지만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2008년 대선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호감도 68%를 기록했고 비호감도는 27%였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0년 호감도 59%를 나타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2년 58%의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혐오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뉴욕시에서는 328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0건과 비교해 31% 늘어난 것으로 하루에 1건꼴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난주에만 11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중 6건은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나치 문양 발견이었고 2건은 성소수자 대상, 나머지 3건은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에는 맨하탄에 있는 뉴스쿨 기숙사문에서 4개의 나치 문양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2개는 유대인 학생의 방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슬림 대상 혐오 범죄는 12건에서 25건으로 108%가 증가했고 반유대주의 혐오 범죄도 102건에서 111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그 어떤 혐오 범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혐오 범죄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법의 정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개선 방안 최종안이 빠르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선안은 I-485를 제출 전에 I-140을 승인받으면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8일 이민 개선 방안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관보 게재 60일 후인 내년 1월 19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취업 이민 대기자가 I-140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로 인해 I-485를 제출하지 못해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워크 퍼밋을 신청한 후 I-140이 승인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해야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I-140을 승인받고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 이민 대기자는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에 앞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어 현재보다 훨씬 앞당겨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도 영주권 스폰서 기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신청자들은 취업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무효를 제기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할러데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쇼핑과 관련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쇼핑 앱이나 가짜 기프트 카드 등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 쇼핑 관련 앱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앱을 잘못 다운로드해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나 소매업소의 쇼핑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앱을 검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짜 기프트카드도 주의사항 중 하나인데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무료나 할인을 앞세워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며 구매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또 콘에디슨 등을 사칭해 요금을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라며 기프트카드 정보를 묻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문자나 이메일로 배송될 물품이 있다며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기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알리기 전에 배송업체에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기사로 가장한 사기범이 직접 주택을 방문한 후 배송비 결제를 위해 크레딧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 채용 광고를 낸 후 신청하려면 일정 금액을 결제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합니다. 소비자 보호국은 알려져 있는 웹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찾은 구직 광고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뉴저지 호보큰역 사고의 원인이 기관사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기관사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해왔습니다. 호보큰역 열차 사고를 낸 토머스 갤러거 기관사의 변호인 잭 아르세너트가 지난 10월 31일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갤러거는 최근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갤러거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면서 낮에 찾아오는 잦은 졸음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갤러거 기관사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아르세너트 변호사는 갤러거 기관사가 수면 무호흡증 확진을 받은 것을 미뤄볼 때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현재 갤러거는 사고 당시 호보큰역으로 진입하며 제한속도 10마일인 것을 확인한 이후 다른 기억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갤러거는 지난 6월 받은 건강검진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 트랜짓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최대 관문인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포틀리시 정부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 상황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포틀리 온 디맨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은 실시간으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어퍼 레벨과 로우 레벨 톨게이트의 현재 교통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AM 1630에서 제공하는 긴급 상황에 대한 음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포틀리 각 교차로에도 교통정보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제공할 예정이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견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비상사태가 지난 2월 1일 선포된 이후 9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데이비드 헤이만 지카 비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는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오래 지속될 질병이라며 지카 바이러스와의 장기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약 30개국에 걸쳐 발생했고 특히 브라질에서는 2,1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전 세계를 떨게 했습니다. 신생아의 소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순모기가 주요 매개체이며 댕기열 등 전염병을 옮기는 아시아산 흰줄 순모기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수혈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성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의 관광 명물로 꼽히는 헐리우드 투어 버스가 안전을 무시한 영업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최근 20여 개의 헐리우드 미니버스 투어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운전 중 정지신호 무시, 속도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정원 초과, 안전벨트 제거 등 수많은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광 코스에 포함된 헐리우드 스타들의 저택 투어에서도 대부분의 가이드들이 사실이 아닌 엉터리 정보를 전달해 관광객의 항의나 민원도 빈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투어버스의 안전 규정을 강화를 주장해온 데이비드 유 4지구 시의원은 헐리우드 지역의 천장 개방형 버스에 대한 영업 규제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흡이 파이낸셜 브랜드사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선정됐습니다.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과 관련한 마케팅 조사 업체 파이낸셜 브랜드사는 혁신적이고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탑 9을 발표하고 이 중 하나의 뱅크 오브 호프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호프는 이번 선정에서 미국 금융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홉 케빈 김 행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는 사고가 요즘 지구촌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일본의 대도시 한복판에도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 눈길을 끈 해외 소식 함께 보시죠. 이른 새벽 일본 후쿠오카 시내. 길가의 신호등이 픽 쓰러져 땅속으로 꺼지는가 싶더니 잇따라 맞은편의 도로 표지판마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가운데 도로만 위태롭게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남아있던 도로마저 굉음을 내며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도심 한복판 5차선 대로에 깊이 15m, 폭 30m의 거대한 싱크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전과 가스 누출이 발생하고 인근 상가 건물들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長隈線の延伸工事の現場におきまして、博多駅前2丁目交差点付近で、大規模な道路陥没事故を起こしております。大変申し訳なく。 시 당국은 지하철 터널 굴착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약화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규칙을 따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핏불. 리사신의 애견인 헐크는 체중이 80kg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핏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험상궂은 헐크가 육아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아기에게 다가와 온몸을 혀로 핥아주고 아낌없는 애정을 표현합니다. He followed me around everywhere. Anytime I'd put him down, he'd be sitting by his crib or the swing and checking on him. 이 때문인지 아기는 이제 헐크 이름만 들어도 웃음꽃을 피웁니다. You want to get Hulk? Yeah, you want to see him? Yeah, let's get Hulk. 아기의 형인 5살 조르단과 헐크는 이미 둘도 없는 친구 사이. 등에 올라타도 군말이 없고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노래도 부릅니다. 하지만 헐크와 아이들이 다정하게 지내는 건 잘 훈련된 덕분일 뿐. 핏불과 아이를 함께 두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러시아의 한 가정집에 초록색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인가 했더니 말썽쟁이 고양이의 집이자 놀이터입니다. 활달한 고양이가 가구나 사람을 긁어 상처를 입히는 일이 많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которой она будет тратить свои силы, не царапать вам мебель, не царапать вам руки. 러시아에선 미사일 발사대 모양의 어린이용 침대가 등장하는 등 무기를 본딴 가구도 심심찮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16일 빌딩의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빌딩들은 건물국으로부터 가스 시설 점검을 받아야 하고 5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누구나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911 혹은 가스 회사 전화번호를 건물에 부착해 놓아야 합니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가스 시설을 점검하거나 고칠 때 배관공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한국국립국제교육원이 제18기 영어 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재외동포 대학원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150여 명, 뉴욕에서는 10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이들은 영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한국의 농어촌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매달 장학금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2,1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들여 퀸즈 지역 제설 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지난 1월 폭설 당시 퀸즈와 브루클린은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 동네나 주택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위생국은 특히 작은 도로에 효과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100여 대를 구매하고 퀸즈에 배정된 제설 인원도 174명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 들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으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화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